보통 4년 정도면 내가 낸 돈에 원금을 회복하고 한 5년 차부터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공짜 연금을 받는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근데 저도 50대 중반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노후에 안전한 자금이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기초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만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 계신 분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돈 되는 복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 네. 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6만 명이나 되죠? 예. 이야, 이 돈 되는 복지는 어떤 채널이죠? 소개 좀 부탁해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면서 보통 50대 누구나 겪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건강보험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제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을 이제 많이 받는 방법. 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이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죠? 물론이죠. 네, 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만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요. 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개, 또 건강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주택연금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외에도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말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죠. 네. 굉장히 고마운 채널이에요. 지금 몰라서 제대로 못 챙기는 것들은 오늘 보시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인데요. 일단 이제 국민연금 저도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넘잖아요. 이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네. 2,211만 명 정도 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한 뭐 40% 그렇죠. 이상이 되네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딱히 정해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더 국민연금 수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나요? 어때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불이익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불이백보다는 어찌 보면은 기간이 더 많이 중요한 거예요. 가능 일찍 보이겠네요. 그러면요. 네. 두 번째는 연금은 평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래 살아야.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면 더 적게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 열심히 그러면요. 하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예.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 사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네.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이백 부분인데요. 네. 월 납입 보험료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내야 돼요? 가입자들이 대부분 직장 가입자가 1,400만 명 정도로 제일 많거든요. 네.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이 그 유리지갑처럼 다 네, 노출이 네, 되기 노출되죠. 때문에 9%씩 네. 4.5는 본인이 4.5는 이제 사용주가 딱 알아서 있는데 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장 가입자들한테는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소득이 좀 불규칙한 지역 가입자 네. 한 69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소득은 없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네.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뭐 전업주부 네. 또 18세 이상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다 가입할 수 그래요?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해서 가입하는 건데 이런 분들 또 60세 이후에 네.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계속 가입하시는 분들도 한 50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금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그 중요한 의미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낸다고 해서 정비례해서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 그 가장 좋은 그 지점이 있겠네요. 금액에서. 예, 나름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한 82세 정도 네. 되는데요. 거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져 있고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많이 내는 게 유리하고 네. 82세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뭐 평균인 20만 원 밑으로 내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래 사는 분들은 하여튼 많이 넣는 게 수익률은 낮지만 절대 금액은 많다는 뜻이고요. 조금 넣는 사람은 수익률은 높지만 네. 조금 넣은 거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손익분기점이랄까 네. 그런 연령대가 한 80세 전후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많이 내고 일찍 죽으면 손해죠. 손해잖아요. 네. 오래 살아야죠. 건강. 물론이죠. 그러니까 많이 내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공단에서 그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안내문이 이제 자주 온다고 해요. 추납부.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추납부 제도라는 게? 예, 의미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문 올 때는 이제 주로 오는 게 첫 번째 이제 반납을 해라. 네. 추납부해라. 네. 이미 가입해라. 네. 이미 계속 가입해라. 이렇게 복잡하네요. 예,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그 안내문이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반납을 조금 설명드려야 추후 납부가 좀 쉬운데요. 반납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은 반환이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60세가 될 때까지. 단 99년 이전에는 10년 이상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반납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반납을 하는데 기간에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면은 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럼 그 추납부는 뭐죠?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내지 않았던 거를 네. 과거분을 내는 건데 기본 전제는 한 번이라도 제가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한 이력이 있고 네. 그거를 기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공백 기간을 내는 건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99년 4월 1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네. 예. 소위 말하는 전국민 연금 시대다라고 그래요? 했고요. 예를 들어서 99년 뭐 6, 7월에 한 달이라도 가입한 사람이 네. 아직까지 가입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네. 지금 시점에서 내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공백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네, 한 번에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연금은 불이익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 그 냈던 금액이 있으면 이 공백 기간을 일시불 내면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는 안 내나 보죠? 추후 납부는 이게 반납의 경우에는 과거에 받은 거를 이자를 보태서 반납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70%였습니다. 99년 이전에는 그것이 이자를 내므로써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개념인데요.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현재 시점에서 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올해 기준의 소득 대체율은 43.5%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도 예전에 힘들었을 때 중간에 한 몇 년 못 냈던 적이 네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잊지 마시고 그 추후 납부 제도가 있으시니까 그 기간을 인정받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꼭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반환 일시금 반납, 반환 일시금 반납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뭐 로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약간 중복이 되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이전에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 실업이나 퇴직으로 내 연금 돌려주세요. 그래서 받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원초적으로 60세가 되기 전에는 받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받아온 금액, 예를 들어서 그때 10년 동안에 냈던 게 막 5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이자 치면은 1000만 원 이상 내야 될 겁니다. 그걸 내므로써 과거에 그 높았던 소득 대체율이 복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득 대체율은 43.5지만 99년도 이전의 소득 대체율은 70%였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뭐죠? 그 무슨 말 용어죠?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건 너무나 전문적이고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내 생애 소득의 몇 프로 정도를 받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직장인들은 당연히 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내가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몇 살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예.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물론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가 만 18세 대학 입학하는 해 아니겠습니까? 통상
그때 생일이 되는 달에 9만 원짜리라도 임의 가입을 시켜주죠. 그리고 한 달만 내고 네. 돈을 안 내도 관계없습니다. 네. 나중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년치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만 18세 때 한 번 가입했다는 얘기는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좀 이렇게 뭐 호적에 일단 올려놨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재테크네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만 18 했을 때 계속은 못 내줘도 그 예, 한 해만 내줘도 애가 나중에 본인이 돈 벌어서 그렇죠. 10년치를 한 번 내면 그 기간 인정 받으니까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가 계속 금연금 안 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예. 금연금을 내 노후에 낼까? 이게 가능한가요? 60 넘어서? 예, 가능합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만 60세까지가 네.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네. 60세 이후에 내는 것은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요? 예,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몰랐다가 57, 8세에 가입해서 최소 10년이 돼야 연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67, 8세까지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다 가능하고요. 예, 저같이 제가 이제 60년생인데 네. 진작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의무 가입 기간이. 네. 저는 이제 내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2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계속 가입을 2년 더 한다 이건 뜻이죠. 그럼 60에서 60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되잖아요. 그럼 70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금이 이미 어느 정도 뭐 몇십 개월 있는데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저같이 60세까지 넣고 연금 수급 연령까지 네. 좀 더 넣는다는가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네. 전혀 넣지 않았던 분들이 60세부터 70세까지 넣으면은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 이제 받는 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그분이 90세, 100세까지 산다는 전제가 된다면은 네. 나쁠 게 없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 주변에 이 국민연금 몰랐던 제도를 알게 돼서 수령액을 이렇게 좀 이전보다 높인 그 실제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한 가지 사례는 제 직장 동료인데요. 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제가 연금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네. 그 부인한테 국민연금 가입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억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의 가입도 안 하셨어요?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날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 135에 지금 전화 거세요. 네. 그래서 걸어가지고 예전에 가입 이력이 있느냐 네. 그걸 물어봤습니다. 전화했더니 88년 초쯤에 네. 한 5개월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월을 이제 반납을 하고 네.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근데 추후 납부는 아까 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 시대가 생겼기 때문에 네. 88, 9년에서 99년 10년은 추후 납부를 못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99년 4월부터 이게 제가 2020년도 일이니까 네. 2020년도에 중간 공백 기간에 240개월을 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액은 9만 원짜리가 가장 작고 효율성은 좋은데 네. 뭔가 허전했던지 99,900원짜리를 넣으신 거예요. 그거를 넣고 그분이 61년 4월생인가 그랬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넣고 네. 61년생은 연금 수급 연령이 63세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계속 가입하고 해서 토탈 들어간 돈이 2,500만 원 내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네. 그래서 그분이 연금을 받게 되는 게 50만 원 중반대 그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600. 그렇죠. 10년이면 6천.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이내 보통 4년 정도면 내가 낸 돈에 원금을 회복하고 한 5년 차부터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공짜 연금을 받는다. 그러네요. 지금은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연금의 위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은 그 우연한 만남으로 진짜 생각지도 예, 못한 예.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셨네요. 여러분들 이런 사례 있으시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고 또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코디네이터 해드리고 네. 뭐 부부간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런 사례도 그러네요. 많습니다. 네.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한번 보든가 공단 1355는 통화가 잘 안 됩니다. 네. 주소지 지사에 지사에. 전화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추후 납부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문의 오신 분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전화해 보면 예.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하지 말고 지사로 직접 하는 게 통화가 좋고요. 통화하기 활용이 높다는 거죠. 예. 네. 그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빨리 받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늦추거나 뭐 이런 예, 것들도 예.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그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도달했을 때 받는 그 연금이 법률 용어로는 네.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노령연금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고요. 네. 이 노령연금을 자기 수급 연령에 법에 정해진 연령보다 늦춰 받는 거는 연기연금, 연기연금. 네. 빨리 받는 거는 조기연금 그렇죠.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늦출 수가 있나요? 예, 최대 자기 수급 연령부터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 5년. 5년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요거는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예를 들면은 69년생 이후 분들은 네.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이 65세입니다. 65세죠. 네. 6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분이 5년을 연기한다는 얘기는 70세에 받는다는 얘기죠. 네. 5년을 최대 일찍 받으면은 60세에 받는 거고. 네. 근데 연기연금은 1년을 늦게 받을 때마다 네. 그 7.2%씩. 꽤 높네요. 그렇죠. 72%. 5년을 연기하면은 36%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늦춰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65세에 100만 원 받는 분이 네. 5년을 연기해서 70세에 받는다. 네. 그러면은 136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거의 36%가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물가 상승률은 또 별도로 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은행 금리가 뭐 1%인데 예, 7%가 넘어가면 내가 경제력만 좀 바뀔 수 있으면 좀 숙련도 늦추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가하는 거는 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 네.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연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년이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 연기연금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제 친구네요. 네. 뭐 저희는 연금이 그래도 조금 되는 편인데 네. 이 친구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자기가 죽어도 자기 처한테 많은 연금을 주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을 연기하겠다라고 네. 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많은 분들이 다 모르고 계셨던 부분인데 100만 원짜리를 연기해서 136만 원이 되면은 네. 유족연금이 136만 원에 60%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당초 100만 원에 60%를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때 처음 연금이 확정된 것이 법률 용어로는 기본연금액이고 연기로 인해서 36만 원이 드는 거는 일종의 부가연금액이죠. 근데 유족연금은 부가연금액을 포함한 거에 네. 일정 비율을 주는 게 아니라 당초 기본연금액 댁에 일정 비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한테 당초 취지대로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재고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래요. 그럼 이제 부부가 같이 연금을 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각자 내가 권리대로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먼저 가면 표현이 좀 이상하네. 가시면 아내가 남편 몫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두 분 다 노령연금이 있을 경우에 네.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있고 노령연금이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는 연금이 하나도 없고 네. 남편이 1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남편이 20년 이상 가입자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60%를 주게 돼 있어요. 60%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100만 원을 받고 계시던 20년 이상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네. 유족연금을 6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내 연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아내의 연금이 40만 원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남편도 100만 원 받고.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60%지 않습니까? 네. 내 연금은 40%, 네. 4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네. 그랬을 경우에 유족연금 60만 원에 30%. 네.
내 연금과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더한 것과 비교해서 큰 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군요, 거기서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유족연금이 60만 원이고 60만 원에 30%인 18만 원과 내 연금 48만 원 더하면 58만 원이니까 당연히 60만 원을 선택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연금이 50만 원, 네. 남편이 100만 원인데 돌아가시면 60만 원에 30%인 18만 원에 네. 내 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68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유족연금이 60만 원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누가 선택을 해주나요? 아니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데 네. 본인이 선택을 안 해도 공단에서 그 상황이 되면은 알려줘요. 당연히 유리한 걸 알려주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공무원 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네. 50%입니다. 국민연금은 30%고. 네. 그래서 공무원은 예를 들면 60%였다가 내려온 게 그런 것이고 국민연금이 20%에서 올라서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수급자들이 불만이 많고 이미 그 법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중복급여 조정률이 4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